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어, 저번 주 한 주간 만기주가 끝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을 잘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매매 전략을 영상을 찍었을 때 금요일 날에 이제 나스닥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좀 없어서 차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락 마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마감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새벽 4시까지 나스닥을 좀 봤습니다. 뭐 더글로리를 보면서 나스닥장도 같이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몇 시일까요? 한 10시? 네. 10시까지는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상승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새벽 넘어서부터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이 꽤 크게 확대가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만기주의 수요일까지는 정말 좋은 장이었어요. 좋은 장이었고, 목요일 만기 날에 좀 안 좋았고요. 금요일 날에는 그냥 뭐, 그럭저럭 만기주의 금요일 치고는 나쁘지 않은 시장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나스닥장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우선 좋지는 않은 시그널이라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장의 영향을 분명히 받기는 받을 건데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는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선정한 주도주들은 3월 6일은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는 상한가를 가지는 않은 상태였고 뭐 이거는 이제 상한가 도전을 한번 해봐도 괜찮고 상한가 안 가면은 종가 베팅 연결해봐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금양과 갤럭시아 머니터리였었습니다. 금양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줬었는데 목요일날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금요일날에 또 반등세도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던 모습인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고팍스 인수 관련이죠. 바이낸스 고팍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슈팅은 좋는데 장이 안 좋음과 동시에 같이 무너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8일 날에는 미래나노텍을 좀 선정을 했고요. YTN도 한번 선정을 했었는데 장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의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은 레몬이었고요. 3월 10일 금요일 날에 선정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KCS는 전일 양자 암호 관련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저도 이제 요거를 좀 갖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에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좀 털었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상한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올리면서 상한가라서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 주도주 선정했을 때까지는 상한가를 가지 않은 자리이긴 했었습니다. 거의 2시 반 넘어서 상한가를 간 모습인 것 같네요. 아니네. 거의 한 종가 부근에 상한가를 갔네요. 3시 거즘 3시 다 돼가지고 상한가를 간 상태라서 다음날 이렇게 한 번 더 뜨고 시세가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나쁘지 않고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더 볼만합니다. 상한가를 가버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SCI 평가 정보가 갭이 한 5% 정도 뛰었다가 15%까지 올랐다가 시가 부근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해지 관련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를 보면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제가 봤을 때 한 마이너스 60% 이상 빠지고 지금 거래 정지예요.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외곽으로 넘어가서 이제 파산을 했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에 주로 나스닥을 본 이유는 뭐였냐면 은행주들 어떻게 움직이나였습니다. 지표도 있었기도 하지만은
우선은 은행주가 어떻게 될까인데 결국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SPG 종목을 좀 선정을 했었는데 뭐 UL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선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또 좀 더 올라와가지고 끝나긴 했었습니다. 자, 금요일날 선정한 주도주는 이 정도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주도했던 종목들, KCS는 지금 보면 정부의 양자 기술에 대한 예산 투자 소식, SK텔레콤과 양자 기술 관련 공동 개발입니다. 목요일 날에 이것도 상한가 갔는데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또 양자 암호 관련 우리넷인가요? 우리론가? 그 두 개가 또 시간 외에서 강력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넷이나 우리론은 개 뜨고 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강력한 양자 암호 관련주인 대장으로 KCS가 추가로 더 이어지는 시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수수산화 리튬인가요? 양극재 회사 샘플 테스트 통과 소식이다. 근데 저는 이제 강원에너지는 전부터 보긴 했었죠. 봤는데 나쁘지 않은데 지금 100이라서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신고가 계속 돌파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이날에도 상한가를 한번 치긴 했었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서 저는 전일고가 넘기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봤었는데 우선 높이도 끝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관점상에서는 이 정도로 끝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올려서 상한가까지 간 것도 좀 오버 아닌가 싶은데 우선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강력하지만 저는 이제 제 주도주로 선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 그리고 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게 제일 강했죠. 오피스 여기까지는 정말 강했는데 지금은 딱히 제 기준상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고 전부터도 보긴 했었는데 이 얘기가 이걸로 갈만한 건 아닌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 2대 주주 관련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없어요. 세 종목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 두 종목은 추가로 편입을 시킬 만한 그런 종목 아니고요. 검색식에서 보면 이제 강원에너지나 이렇게 좀 나와주는데 LTC가 LTC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좀 선정을 안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SP 시스템 얘는 좀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한 2주 정도? 지금 여기를 넘겼다가 다시 밀렸는데 11,500원에서 한 12,500원 이상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준다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 박셀바이오가 오래간만에 좀 뜨는 모습인데 아마 이 구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5월달 임상이 있어서 임상 환자 모집하고 지금 슬금슬금 내부자 쪽에서 뭔가가 이제 나왔거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가 나와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요. 예전에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도 저는 15,200원 이상이면 좀 높은 자리다라고 했는데 여기 넘기면서부터죠. 여기 넘겨면서부터 26,000원까지 올려나? 26,000원까지 이제 돌파가 됐고 지금 29,700원짜리 좀 넘겨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날에 이제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3만원 이상 4만원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좀 강하니까요 할 것 같고 박셀바이오는 조금 애매하고요. 율로복틱스는 이제 선정을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에서 주도주 검색기입니다.
수급 돌파, 수급 동반해서 돌파하는. 근데 뭐 비슷하게 볼만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종목을 금요일 날에 KCS는 뭐 상한가니까요. 한 세 종목을 좀 보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기존에서 뭐 이제 주도주들에서 좀 보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우선 월요일장은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안 좋은 출발에서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때죠. 2월 27일 날, 월요일 날 시작이 개파락 출발을 해서 이거 별로 안 좋아지는 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이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점으로 또 떨어지면서 안 좋게 시작을 했다가 금요일 날이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저는 이제 뭐 만기주 시작하는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는 괜찮네요. 위치가 빠른 회복세도 좋고요. 2460선 회복도 좋고요. 중요한 건 2500선 회복 돌파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마 저는 등락을 이제 반복을 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 걸치고 빠지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27일날 저점 자리 깨지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지킨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고점 자리에 낮춰가면서 다음 주가 또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진짜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여기 돌파에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자리죠. 여기서 또 회복을 빨리 해서 2500선을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깨지면 우선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비중을 줄이거나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금요일 날에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로 5종목 정도가 올랐고요. 이 중에서의 티라유텍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이후에 점상 출발인데, 솔직히 점상에서 안 풀리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점상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5,000원까지는, 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정말 단발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얘가 추세에 막 돌려가지고 뭐 얼마까지 갈까요? 뭐 6,000원? 정말 많이 올라오면 6,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싶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도 점상으로 출발을 해야 6,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라이텍 같은 경우도 이때 1월 10일날 상한가 갔던 날이랑 비슷한 재료로 또 상한가를 갔는데, 애매하죠. 그리고 SATNG도 상한가인데, 이런 애들은 보면은 이날도 상한가 갔고요. 한 며칠 이어지긴 했지만, 며칠간 이어지면은 한 3주간 빠집니다, 거점. 그리고 또 상한가 갔고, 하루 갭 시세 주고, 이 자리는 넘지는 못했지만 쭉 빠졌다가 또 한 번 슈팅 줬는데, 했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렸다가 아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이에요. 나쁘진 않지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야죠. 과거의 패턴들, 강력하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은 아니구나. 지금 여기서 이제 올리면은 뭐 충분히 5,000원 이상은 한번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5,500원 여기에 굉장한 윗골이, 대략 보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많겠죠. 이런 자리가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뭐 이제 상한가니까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한 5종목 갔고요. 제약바이오주로 해가지고 이제 4종목 갔는데, 보면은 얘 상한가고요, 얘 상한가고요, 얘도 상한가입니다. 볼만한 종목 없죠. 이 시장 수급 빨아먹으면서 상한가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KCS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KCS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 두 번째 상이라서 시세가 또 강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월요일 날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월요일 날에 지수가 안 좋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강한 종목들도 크게 갭이 좀 안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SVB 사태로 급락, 나스닥이 1.7% 정도 하락 마감을 했네요. 이거 생각보다 저는 이제 한 목요일 날인가요? 그때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할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버게이트의 파산, 뱅크런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길래 그때부터 좀 지켜봤는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별로 뉴스도 많이 안 보여줬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좀 안 보여줬었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 SVB 파산, 미 역사상 두 번째 규모,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니까요. 네, 파산 후폭풍에 제2의 리먼 사태가 일어날까. 우선 지수 위치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우선 월요일 그 27일 날에 코스피 지수의 저점 자리가 깨지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좀 지수를 찾아볼까 하다가 좀 바빠가지고 그냥 인베스팅에서 그냥 요것만 캡처를 좀 해놨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가 엄청 빠졌죠.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이고요. 이게 이제 파산으로 됐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인데 파산이 이제 확정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요거 미국 뭐 은행주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을 못한다. 다행이다. 뭐 이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 굉장히 좀 이게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댓글들을 봤고 이게 호재? 웃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수가 리먼 사태가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수가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죽겠어요? 미국도 크게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주변 나라들이라든지 신흥국들의 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서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월요일 날은 개파락 출발이긴 한데 한 가지 좀 제발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2380선 자리가 깨지는 시가가 나와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오면 우선 2300선까지는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더 안 좋아진다면 2230선도 내려오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자리는 지지 가격의 자리 아닙니다. 여기에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방향을 위로 잡을 건지 아래로 잡을 건지가 중요한데 아래로 잡으면 2230선까지는 오는 자리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으면요 2134선의 이 자리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하락의 시세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양호한 것은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갭 같은 경우가 월요일날에 갭하락 출발이 크게 안 나오고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갭이 큰데도 만약에 이제 갭하락 출발이 큰데 회복세가 좀 작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은행주, 금융주 이런 실리콘밸리의 파산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안 좋은 시그널에서 시장이 또 하락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폭락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들을 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르면 다음 주에 빙 AI의 GPT-4가 이제 나온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GPT-4가 16일에 공개된다. 16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기능 뭐 이런 저런 네. 그 다음에 MS AI 챗봇 장착 뭐 1억 명 돌파. 저도 이제 챗봇 GPT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긴 재미있습니다. 뭔가 막상 질문을 하려면은 좀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것들도 좀 물어봤어요. 아, 다음 주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뭐 그런 건 좀 예측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촉발한 초거대 AI 경쟁 2라운드 뭐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좀 보여져서 관련주로서는 이제 솔트럭스, 뭐 브리지텍,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면은 이제 주도주에서 뭐 셀바스 AI 뭐 이런 애들 있죠. 금요일 날에 좀 움직여줬던 애들. 지금 현재 투경 딱지를 달고 있는 게 셀바스 AI,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요렇게 좀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뉴로메카 뭐 이런 등등 종목들은 지수가 빠지면서의 하락폭은 좀 있지만 뭐 눌림 자리는 충분히 아직 공략을 해볼 만한 전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테마가 죽거나 뭐 추세가 죽거나 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눌림 조정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면 셀바스나 코난 같은 경우는 투경을 딱지 붙여놓고도 특정 가격대를 굉장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셀바스 AI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셀바스는 이제 금요일날 기준에서 보면 요거는 한번 볼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1,100원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럴 때 31,000원짜리의 고점 자리들을 좀 넘기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단기간 안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단기간 안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슈팅복이 하나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눌리더라도 이런 가격대가 지금 눌림존 공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난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눌림 자리죠. 127,000원에서 지금 요런 자리들입니다. 여기가 1차 구간이고요. 여기가 지금 2차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SM 인수 절차 중단, 카카오의 경영권을 넘긴다. 뭐 SM은 이제 12대 하이브가 12만원 공개 매수 공시를 냈고, 그리고 이날 전날인가요? 아무튼 갭 뜬 게 카카오에서 15만원 공개 매수라고 이야기를 좀 나와서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뉴스를 보면은 SM 카카오품으로 하이브 인수 절차 중단한다. 저는 이제 좀 눌리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SM이 그 카카오 쪽에서의 공개 매수가 3월 26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사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들이 좀 많이 안 보여졌습니다. 뭐 온실가스 줄이면서 수소 발전에 총력전을 한다. 뭐 이건데 별로 안 보여지는 뉴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LG U+의 보안 사고 관련인데, 뭐 정보 보안주들을 좀 봤는데 뭐 얘네들도 우선은 단발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는 막 볼만한 뉴스들도 없고, 관련주를 또 본다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인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 지수를 이기는 뭐 그런 게 크게 안 나오죠. 장중에 이제 어차피 까봐야 아는 거라서 까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그 날 당일에 어떤 테마에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최대한 시장을 지켜보면서 우선 지수가 안 좋은 방향이고 좋은 재료들보다는 악재 이런 재료들 그리고 이제 FOMC의 다음 주면 이제 그런 결과들을 좀 시장에서 많이 그쪽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계좌를 좀 줄여서 보수적인 대응을 하면서 계좌 관리하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볼만한 종목들도 크게 없고 지수도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우선 여러 가지의 이벤트 재료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뭐 챗봇 관련으로서 AI 관련으로서는 한 1, 2주 정도 눌렸죠. 눌림 조정을 거쳤으니까 한 번은 부각이 된다면 저는 AI, 뭐 챗봇 이런 애들이 강력하게 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BB테크 그리고 레인보우 뭐 이런 로봇주들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 있죠. 유일로보틱스는 목요일날 만기날에 굉장히 수급 좋게 들어왔는데 쭉 밀어버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여기는 넘길 거라고 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참 웃긴 자리에서 마이너스 출발에 쭉 올라왔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챗봇이나 뭐 이런 관련주로서는 한 번은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크게 갈 놈도 크게 가지 못하고 이 거래 대금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 2월 지금 3월 둘째 주죠. 코스피는 한 2월 둘째 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위주의 대형주들이 많이 가면서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좋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 한 셋째 주인가? 2월 20 둘째 주 기점인 것 같네요. 둘째 주 기점으로 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 좋을 때 조금 들어와 줬고요. 이번 주 월요일 뭐 이럴 때 화요일 뭐 이럴 때 좀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시장의 거래 대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도 수익 잘 날 수 있게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